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처럼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실이나 깊은 슬픔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댑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만으로도 큰 힘을 얻곤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공감과 연결의 힘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장 가까울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나의 고통 앞에서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처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냉담함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연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가 겪은 상실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할 때 혼란스럽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 정상인가요? 질문의 답변부터 드리자면, 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픔과 비탄에 잠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닌 위로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그게 뭐 대수라고 하는 듯한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후벼팝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남편과 함께 가슴 아픈 유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더욱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려 하자 그 가족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오히려 사연자에게 화살을 돌렸다고 합니다. 언젠가 내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깊은 고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함께 아파해주고 내 탓이 아니야, 얼마나 힘든 일하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든 실제로든 따뜻하게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르시시스트는 이토록 당연한 공감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걸까요? 첫째, 그들은 취약성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유산과 같은 깊은 상실의 경험은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한 상태, 즉 취약성의 공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 곁에 머문다는 것은 나 역시 그 사람의 슬픔과 취약성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약함은 물론 타인의 연약함과 마주하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간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타인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데 매우 서툽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며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진심 어린 인정을 베푸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감정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닐 때 무의미하고 귀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연 속 가족의 말을 다시 곱씹어 봅시다. 슬픔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축하해줘라. 이 말의 이면에는 너의 그 불편한 감정은 이제 그만 이야기해. 너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마 라는 차가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적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회피와 주제 전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감정적 교류가 아닌 철저히 기능적이고 거래적인 트랜잭션에 가깝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성격에서 깊은 불안정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모든 일에 비관적이고 불안해하셨지만 자기 자신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늘 대담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죠. 혹시 어머니는 불안정함 대신 불안감이 높았던 것일까요? 매우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는 깊은 내면적 불안정함 위에 거짓된 자신감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연처럼 겉보기에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나치게 당당하고 확신에 찬 나르시시스트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 대담하고 확신에 찬 모습은 한국 속담 빈 수레가 요란하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단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고함, 독선,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폐쇄성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 정의 중 하나는 거짓된 자아 뒤에 숨는 것입니다. 이 사연의 어머니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게 결함이 있다는 뜻이야 라는 식의 거짓된 자아 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자신감 있고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고 안정적인 사람이 굳이 타인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할까요? 진정으로 삶을 통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나누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연극일 뿐입니다. 그들의 허세와 같은 자신감은 사실 내면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창문 장식에 불과합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그림자 자아라고 불리는 스스로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어두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억압되어 온 수치심, 열등감,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이 그림자 자아를 들여다보는 것을 죽기보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성찰을 거부하고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데에만 집착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날 때 나르시시스트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간적인 고통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인간성과도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교류를 신뢰하지 않으며 고통에 대처하는 건강한 기술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냉담함과 거짓된 자신감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더 잘 설명하거나 행동하면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이 보는 것이 그들의 전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공허한 세상에 함께 갇히는 대신 나는 저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연결과 공감 능력을 키우고 그들이 결코 갖지 못할 내면의 고요함과 평온을 당신의 삶 속에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게 하는 따뜻한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맺는 모든 건강한 관계 속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